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장마가 주춤해지니까 이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클릭 베스트 컷과 함께 잠시나마 상쾌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요? 너무 덥죠. 네,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열치열 특별한 방법으로 여름나기를 하는 분들의 사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빨리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열치열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빨간 게 다 고추잖아요.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고추에 파묻혀서 네. 고추를 먹고 있네요.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지난 8일 이 중국 후난성 닝샹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고추 먹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열심히 고추를 먹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대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후난성에서 열리는 라자오제라는 고추 축제 행사 중 하나로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서 누가 매운 고추를 많이 먹나 이 부문에 도전을 한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매워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네. 대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등은 누가 했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에는 이 후난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이저우 사람은 매워도 겁내지 않고 스촨 사람은 맵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네. 이는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내노라 할 만큼 매운 음식을 많이 즐긴다는 이야기죠. 이 대회에 참가한 도전자들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동시에 이 빨간 고추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섭씨 4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고추를 계속해서 씹어 삼켜야만 했습니다. 고추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이 고추 한 개를 먹자마자 바로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 우승은 닝샹에 살고 있는 탕슈와이 후이 씨가 차지했는데요. 놀랍게도 고추 50개를 1분 8초 만에 다 먹었다고 합니다. 50개를? 네. 2분도 안 돼서 다 저는 못할 것 먹었다고요? 네, 부상으로는 24K 순금 주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피나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매운 고추 먹기 대회에 사용된 고추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오텐자오라는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보다 훨씬 매운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네. 굉장히 많은 환호를 받고 있어요. 네, 팬클럽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인도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에 있는 간디 기념관을 둘러본 뒤 전용 차량을 이용해 이 뉴델리 인근 아타르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모디 총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 지하철을 이용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인도 국민들의 환영 인사도 이어졌는데요. 이 뉴델리 거리 곳곳에는 문 대통령 대형 사진이 내걸리는 등 인도 정부의 파격적인 의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인도 시민들이 이렇게 창가로 몰려와서 손을 들면서 환호를 하고 네. 또 사진까지 찍는 모습이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와서 이렇게 찍는 것 같은 한류 네. 스타가 왔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의 지하철 이용은 깊은 신뢰와 배려는 물론 삼성 노이다 신공장 준공 등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에 거는 기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친교 예우 차원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오늘 깜짝 제안했고 이 지하철에서 인도 국민들과 직접 만나자는 취지로 안다며 이 지하철 동반 탑승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이 두 정상이 이용한 지하철이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에서 제작한 열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이 이동한 구간의 철로 건설에는 삼성물산이 일부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과거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이 포괄적 미래 동반자로서 이 기반을 다지고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또 처음으로 만났죠. 네, 뭐 이 부분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참 네. 인상적인 사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맞습니다. 했고요. 지난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 라데시주 노이다시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열린 삼성전자 인도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삼성그룹 관련 일정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준공식 시작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문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차례 두드러지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이 문 대통령의 동선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행사 도중 악수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두 사람이 행사장에서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삼성그룹 관련 일정을 처음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근거였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거리를 두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보였는데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훈풍이 감지됐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만나 5분간 접견을 하고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이 부회장 역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기업과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고용 증대로 코드를 맞추는 이 경제 대통령, 해외 투자 현장에서 기업과 호흡을 함께하는 세일즈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말 길고도 지루했던 원구성 협상. 네. 마침내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물론 찰나에 찍힌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둘 간의 고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참 어렵고도 힘든 시간들이었죠. 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 이 41일 만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기는 한데 이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의 42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 관례대로 원내 의석수에 비례해서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이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육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는데요. 또 18개 상임위는 민주 8곳, 한국당이 7곳, 그리고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1곳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그리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회 운영위 산하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고 이 소위를 통해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 그리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이 부분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장기 휴업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과 경제 법안 등 심의해야 할 현안과 난제는 더 쌓였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밀린 숙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모습인데요. 네. 딱 오늘로 임기 1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네. 이번 한 주 참 이래저래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게 비슷한 류의 문제가 되풀이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지난 3월에 보고받았고 그 이후 청와대가 수사 지시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송 장관이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미루자 청와대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기무사 문제 이외에도 그간 좀 반복됐었던 말 실수가 이번에도 또 있었습니다. 네. 실수가 잦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자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뒤 회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아내가 딸에게 이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시켰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왜 딸을 믿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성폭력을 피하려면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송 장관은 딸 하나를 키우는 아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이 딸을 교육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야당은 일제히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특수부대 같은 복장을 하고 네. 엄지를 척 치켜들고 있는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주 탐렁 동굴에서 지난 10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코치, 이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리지 그쵸. 않았습니까? 이 13명을 구하고자 사투를 벌인 태국 네이비실 대원 4명이 임무를 무사히 마친 뒤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1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팀을 투입해 사흘째 구조작전을 벌였는데요. 마침내 이 동굴에 남아있던 5명의 마지막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친 뒤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13명. 17일 만에 전원이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 전원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 뒤에는
눈부신 활약을 펼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려오기도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누구의 공이 더 컸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동굴 소년들의 기적적인 생還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종 열흘 만이죠. 지난 2일 동굴 입구에서 무려 5km가량 떨어진 경사지에서 소년들과 코치가 모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영국 전문 잠수사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 자격으로 현장에 급파된 이들은 동굴 속 바닥을 기고 급류 속을 헤엄친 결과 생존자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구조 계획에 토대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구조 활동에 동참한 미군 소속 구조대원들과 태국 해군 네이비실 대원 등 이 다이버 90여 명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이비실 출신인 이 태국의 한 구조대원이 지난 6일 동굴 내부 작업을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져 주위를 매우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일한 희생자죠. 마지막으로 소년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다가 고립됐던 유소년팀 축구 코치도 숨은 영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칠흑같이 깜깜한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소년들을 추스르며 그들을 내보낸 뒤 제일 마지막으로 동굴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소년들의 동굴 실종과 기적 같은 생還스토리가 영화로도 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 영화 제작사는 프로듀서 2명을 태국에 보내서 스토리 구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에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 집 그리고 그 위를 비행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모습. 최근에 일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네, 지난 9일 일본 서부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이 침수되자 헬기가 이재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준 집중호우, 일본 남쪽 태평양에 위치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일본 남서부 지역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으로 몰려온 데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지진 발생이 잦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 대응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 굉장히 네. 잘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의외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빚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자 해당 지역에 대해서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고 500여만 명에 대해서 대피 지시나 권고를 내렸는데요. 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조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상상을 초월한 폭우로 불어난 물은 이 주민들이 대피도 하기 전에 이 주택을 집어삼켰고 또 곳곳에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나 집안, 도로, 주택, 담장 붕괴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 대규모 피해를 남긴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술자리가 있었던 지난 5일 이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날이었죠. 이후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번 폭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안일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폭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실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지난 11일 처음 피해 지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일각에서는 장기 집권의 늪에 빠져서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저희 클릭베스트컷 단골 사진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난 7일 핀란드 손카야르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한 부부 이렇게 힘겹게 장애물을 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고 250m 결승 지점까지 달려 가장 빨리 도착하는 부부가 우승하는 포복 절도할 이색경주.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하나의 월드컵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마다 다양한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통나무나 흙탕물, 모래밭 이런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네,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조 바로 이곳입니다. 핀란드에서 열린 대회라고 할 수 있죠. 매년 7월 초 핀란드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이 대회.
이 스칸디나비아 부족이 외부에 침입 시 자신의 부인을 업고 도망갔다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과 도적들이 여자를 보쌈해 오던 나쁜 악습에서 비롯됐다. 뭐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 1992년부터 세계 대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참가자들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거꾸로 둘러엎고 뛰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에스토니아 부부가 바로 이 방식으로 뛰었다 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뭐 거거든요. 꿀팁인가 봐요. 그렇죠. 족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꼭 부부가 아니어도 17세 이상의 커플들은 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정도 과시하고 이 상금까지 받으려는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서 대회 현장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여성을 둘러맨 참가자들이 무게를 견뎌내며 힘껏 달리는 이색 레이스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파트너를 떨어뜨리지 않고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우승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도 좋아야 하지만 서로 간의 찰떡 호흡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